네, 오늘은 이제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좀 평화스러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로가 바라본 춤세상 써놓은 에세이를 하나씩 소개해 드린다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리듬짝을 배워가지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그때 이제 과거에 췄던 사교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 3년 동안 췄던 사교춤 잘합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요, 제가 암묵적 기술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몸속에 집어넣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리듬 댄서는요, 춤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래요. 예를 들어서 리듬짝을 베이직을 배웠어요. 몇 년을 췄네요. 그러다 이제 246이 나왔어요. 246은 뭡니까? 내는 그 리듬짝 베이직인데 이제 하나씩 빼놓은 거잖아요. 쿵을, 그죠? 잔잔하게 갔던 거는 이제 하나씩 빼놓으니까 이제 뭐 리듬은 좀 생길 수도 있지만 좀 노보트 잘못 추면 노보트 같이 춤을 추게 돼요. 246 갔어요. 그 사박 쿵잔말이 왔죠. 쿵잔말. 짝짝말은 그때 뭐 있지도 않았고 이제 말을 짝짝말이라고 했죠. 우리가 짝을 하니까. 쿵쿵쿵쿵 이제 이렇게 했죠. 사박 잔발이 왔어요. 246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끝물에는 이제 246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심심하니까 이제 발을 또 누가 막 발바닥을 비빈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디 저쪽 대전 쪽에서 어떤 영상에 올랐는데 어떤 여성분이 시연하다가 뭐 발바닥을 막 비비면서 가요. 삐쭉삐쭉 이 힙을 막 삐쭉거리면서 어떻게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요. 걸어가면서도 이 발바닥을 비비면 나중에 이제 이게 비비는 게 아주 멋지게 비비는데 야, 또 저런 춤도 있구나.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이 비빔발이 이제 조금 활성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발이 왔어요? 따닥발이 왔잖아요. 따닥발. 그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따닥발에 그 열광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발에 온 정신을 쏟아서 하다 보니까 과거의 리듬짝 베이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246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닥발을 한참 막 재미나게 그냥 전국에서 그냥 모임을 하면 뭐 이건 완전히 뭐 춤이 아니라 스포츠잖아요. 스포츠. 막 그냥 손을 둘이 놓고 그냥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신나게 따닥따닥 딸그닥거리고 들어오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 여성이 또 따닥따닥 딸그락거리면서 나갔다 들어오고 뭐 이건 뭐 경기도 아니고요. 춤도 아니고 아무튼 신기했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는 막 거기에다가 이제 또 246 때 비볐으니까 뭐 비벼가면서 고아가면서 나중에 뭐 코브라 꺾기 그런 춤을 추다 보니까요. 리듬짝 베이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뒤로 또 뭐가 양발이라고 66발이 왔잖아요. 그것도 한참 더 따닥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통합 리듬짝이나 한다고 옛날에요. 옛날 발들 해보세요. 따닥발 해보세요. 옛날 발이 되나? 다 딜리트 됐다. 삭제돼 버렸어요. 사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교는. 왜냐면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췄던 사교춤을 나가서 그때 당시 리듬짝을 하면서 추니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몇 번 추니까 아주 더 잘 돼요. 춤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암묵적 기술이다. 몸속에다 집어넣는 기술이다. 그런데 그게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부팅되는 거죠. 응?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 댄스가 다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응? 또 사박잔발도 지금 뭐 잠깐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사라져 버렸지만은 그것도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배운다고 또 그러고 그랬잖아요. 춤이라는 거는 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창 보세요, 창. 판소리.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 판소리가 오늘날까지도 대를 이어오잖아요. 왜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퓨전 판소리 국악한다고 나발을 넣고 재즈를 집어넣고 다 해도요. 성공을 못 하는 거예요. 판소리는 판소리답게 계속 그 명맥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동편제, 서편제 그 색깔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교춤도 마찬가지. 그러나 리듬장은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계속 바뀌니까 이 몸속에서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짝은 리듬 댄스가 짝으로 시작한 리듬짝이므로 리듬짝으로 시작해서 리듬짝으로 영원히 가야 되는 게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써놓은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를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정한 두 그림자 리듬짝,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는 다정한 두 그림자 리듬짝, 당신과 나,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을 나누었습니다. 밀착될 수 없는 다이내믹한 댄스, 탭 리듬짝. 그러나 욕심이라면 좀 더 유혹적일 수 없나요? 그대에게 가까이, 더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건 안 된다고요? 리듬짝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럼 난 일자춤을 추겠습니다. 에로틱한 당신의 향기와 뜨거운 심장을 숨결처럼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생각이 잘못되었나요? 그럼요. 마주하여 서로의 눈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 구절 써놨습니다. 저 이제 프로는 아니니까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 주십시오. 리듬짝을 추다 보니까 손가락, 손으로 이렇게 리듬을 느끼잖아요. 브루스 때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느린 박으로 천천히 추면서 리듬을 타면서, 또 지루박 때도 리듬을 손을 잡고, 리듬짝은 놓는 게 별로 놓아주질 않는 거죠, 사실은. 이제 너무 잡고 있으면 여성이 기교를 부릴 수가 없으니까 한 번씩 놔주긴 하지만, 손을 잡고 이렇게 어울려서 엄지와 중지, 손바닥과 손가락을 잡고 리듬을 교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밀착은 별로 없어요. 브루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도 쳐봤지만은 지루박 신나게 돌고 오다가 브루스 타임 되면 아유 기대가 되죠. 허그, 안고 그 잔잔한 음악에 브루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당시 내가 같은 나이 또래였으면 참 사고 많이 쳤을 수도 있는데 갭이 10년 15년 나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몸과 몸을 밀착하기 때문에 애로한 그런 감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리듬짝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업도 잘 안 돼, 식당에 식사도 잘 안 는 거예요. 뭔가 그냥 짜릿한, 이게 육체적인 어떤 피부로 와서 느끼면 그냥 식사도 합시다, 밥 먹읍시다 해서 밥도 먹고 할 건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리듬짝 하는 사람들은 뭐 밥도 안 먹고 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죠. 지금은 이제 다 식사하고 나면 리듬 콜에 가면 얼마나 북적거립니까? 많은 분들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요. 초창기 얘기죠. 리듬 댄스는 손과 손을 마주 잡고 리듬으로 교감하는 춤이다. 리듬으로 브루스의 깊은 맛을 낸다. 그러다 보면 리듬짝 하시는 분들이 간혹 하는 말이 있어요. 그님이 오신다. 예. 댄스 가즘이라고, 그죠? 이 어떤 그 절정에 이르는 거는 꼭 어떤 뭐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취미에서 정말 클라이막스에 올라갔을 때 그런 댄스 가즘이나 이런 오르가즘이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리듬짝도 리듬으로 온다. 제일 처음에 워킹으로 신나게 추다가 그 다음에 죽여서 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브루스 타임에는 밀착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환희와 애로한 느낌이 온다. 이게 이제 리듬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리듬짝에 대한 다정한 두 그림자 리듬짝이라는 짧은 에세이를 하나 써놓은 것이 있어서 오늘은 요거를 소개하는 걸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또 제 3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